자, 오늘 드디어 갤럭시 S10 플러스 구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리얼 IT TV의 진행자 유주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갤럭시 S10 플러스 구입했습니다. 삼성이 저한테 제품을 안 주기 때문에 저는 직접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초로 갤럭시 S10 시리즈를 구입해서 리뷰하는 유튜버가 아닐까 합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올라와 있는 그 영상들이나 블로그 포스팅들 전부 다 업체에서 기기를 대여했거나 아니면 기기를 증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리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는 제가 이거 직접 구입했기 때문에 객관적이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관적인 것 또한 업체 지향적이 아니고 사용자 중심적인 리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간단하게 언박싱 영상 올려드리고 이후에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구입한 제품은 갤럭시 S10 플러스 그리고 뒤에 보면 SKT 전용 모델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512기가 적혀있죠. 그리고 색상이 후면에는 안 나왔네요. 후면 안 나왔는데 여기 있네요. 색상은 세라믹 화이트. 아무래도 이번 시리즈 자체가 이제 세라믹 컬러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세라믹 화이트를 구입했습니다. 참고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받았느냐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고 라이브를 봐주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폰은 폰사워에서 구매합니다. 왜냐면 빨라요, 배송이. 확실하게 빠르기 때문에 얼리어답터 분들에게는 이렇게 빠른 배송을 해주시는 곳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봉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로 싹 그어볼까요?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아이폰 시리즈는 언박싱하는 재미가 상당히 좋아요. 왜냐면 그 비닐 뜯어낼 때 슉 소리가 있잖아요. 그 소리가 쫙 그 기분을 좀 업 시키는데 사실 이제 안드로이드 폰은 그렇게 하는 기분이 좀 없긴 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 열었는데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한번 빼보니까 이렇게 유심 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케이스가 있네요. 망가지면 안 되니까 케이스를 넣어놨는데 케이스를 보니까 하단에 뚫려 있고요. 좌우에 뚫려 있고 카메라 부분 널찍하게 뚫려 있습니다. 참고로 이 케이스는 말랑말랑하지 않아요. 딱딱합니다. 아무래도 말랑말랑한 소재가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오래 못 쓸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케이스는 이미 주문해놨습니다. 그리고 플로가 뭘까요? 이거 음원 서비스인 것 같네요. 저는 SKT를 좀 간만에 이용해봐서 잘 모르거든요. 좀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각가지 설명서 이런 것들은 저에게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이거 안 들어오냐? 드디어 이제 폰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개합니다. 따란! 세라믹 화이트입니다. 갤럭시 S10 플러스 세라믹 화이트. 전면을 보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카메라 2개가 보이고요. 나머지는 다 액정이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후면을 보니까 세라믹 화이트, 올 화이트 느낌인데 사실 조금 약간은 그 욕실 타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잘못 본 건지 나중에 한번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 이거를 언박싱 하는 중이라 확실하게 이 색상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후면을 보니까 카메라가 3개 있는 게 보이고요. 이미지 센서와 그다음에 삼성 로고가 있네요.
좌측면을 보니까 볼륨 버튼이 있고요. 여기는 빅스비 버튼이죠. 그리고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 그리고 하단에는 스피커와 이어폰 단자가 있습니다. 상단에는 이제 유심 트레이가 있죠. 유심 트레이를 빼서 유심을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께감, 무게감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냥 봤을 때는 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경쟁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제품과 잠시 후에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충전기, 그리고 이 젠더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거는 뭘까요? 네, 케이블일 것 같네요. 그죠? 네, 케이블을 들어볼까요? 네. 케이블이 USB-C 타입이죠. 네, 케이블이고, 이건 뭐 잘 안 쓰니까 일단 넣어놓고요. 아무래도 처음 뜯다 보니까 상당히 벅벅하네요. 그리고 안에는 이어폰이 있습니다. AKG 번들 이어폰. 네, 저도 이거 안 써요. 그냥 받으면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습니다. 일단 별거 없고요. 중요한 건 폰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똑같잖아요. 제가 이 폰을 구입한 이유는 액세서리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폰을 보기 위해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갤럭시 S10 플러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폰의 경우는 홀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메라 2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액정으로 덮여 있죠. 그리고 6.44인치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입니다. 후면을 보면 트리플 카메라가 있어요. 전면 듀얼, 후면 트리플. 이런 카메라는 LG V40가 있죠. 스펙상으로는 갤럭시 S10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의 색상은 이제 세라믹 화이트인데요. 제가 이거 실물을 보지 않고 그냥 기사로만 접해서 세라믹 컬러가 상당히 인기를 끌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구입했는데 듀얼 엣지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색상도 세라믹이잖아요. 올 화이트가 아니라.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실 타일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타일 깔아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이제 S10 플러스를 수없이 이렇게 딱 사다가 놓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 한 장만으로 봤을 때, 이 한 개의 폰만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런 느낌이 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과 후면, 측면과 뭐 상하단 측면과 좌우 측면은 별게 없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전원 버튼, 그 다음에 볼륨 버튼, 빅스비 버튼, 그 다음에 전원 충전 단자와 이어폰 단자, 그 다음에 스피커, 그리고 유심 트레이. 별게 없습니다. 두께가 조금 얇아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이따 비교해 드릴 텐데 별로 그렇게 두께가 얇아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좀 켜서 살펴보도록 해야겠죠? 전원을 켜겠습니다. 자, 삼성 갤럭시 S10 플러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단에 안드로이드 적혀 있고, 네, SKT 전용 모델입니다. 네, 이번에는 혜택이 좋아서 SKT로 구입했어요. 참고로 스펙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자면, 더 쉽게 갤럭시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내해줄게요. 쭉 넘겨보겠습니다. 이용 여건을 확인하고 자, 동의해주세요. 광고한다는 그런 여건은 필요 없고요. 사용하던 디바이스의 설정과 자, 일단 자료를 나중에 하고요.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게요. 자, 와이파이 연결해 볼게요. 선택해주세요. 일단 연결을 하는 게 좋겠죠, 나중을 위해서도. 네, 그게 연결을 됐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고, 자, 업데이트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확인을 하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은 로그인 방법, 로그인 방법은 일단 건너뛰고, 건너뛰고, 구글 서비스,
더보기 동의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S10 플러스를 직접 보기 전까지는, 예, 그냥, 언락 행사까지를 봤을 때는, S10 시리즈에 얼굴 보안 인식이 빠져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얼굴 인식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연하게도, 듀얼 카메라잖아요, 전면이. 그러면, 네, 얼굴 인식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생각을 못했을까? 좀 바보 같았죠? 어쨌든, S10과 S10e는, S10, 에센셜은, 얼굴 보안 인식이 없어요. 다만, S10 플러스만 얼굴 보안 인식이 있습니다. 인식률이 잘 되는지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이거는 조금 이따 해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이죠. 이 부분도 추후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지문 인식은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 인식 센서가 있고요. 초음파 방식이잖아요. 그쵸? 당연히 지문으로 일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을 하기 위해 있어서는 먼저 별도의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되겠죠. 네. 비밀번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힌트는 네, 됐고, 자, 지문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지문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검지손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가장자리 등록도 한번 해볼게요. 이게 엉망으로 한 게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인식이 좀 될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아까 이 지문인식 센서 부분이요 좀 작아요. 작아서 어떤 분이 되게 이제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일단 사용을 해보고 불편한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볼게요. 추가 앱은 검토하지 않겠고요.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리고 자 마무리가 됩니다. 삼성 계정으로 자, 로그인하면 계정 갤럭시의 하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건너뛰고, 그 다음에 SKT 전화번호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좀 넘겨버리면 좋겠는데 참 이런 설정이 복잡하죠? 갤럭시 그죠? 설정이 네. 모두 끝났어요. 완료됐습니다. 자, 일단 화면이 좀 많이 다르죠? 네, 달라요. 왜냐면 노트9을 한번 볼게요. 노트9을 보면 네, 화면 배열이 아이콘이 여기는 4개예요. 근데 여기는 5개로 되어 있죠. 기존에 원래 5개가 배열이 되어 있었는데 4개로 줄었어요. 화면 비율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화면 비율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아이콘 크기가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보기 깔끔해졌죠. 약간은 아이폰 느낌이기도 해요. 근데 물론 아이콘의 그런 그 디자인 자체가 아이폰하고 좀 달라서 그런 느낌만 살짝 든다 뿐이지 실제로 그렇진 않아요. 자, 이 폰이 6.44인치 QHD 플러스 디스플레이잖아요. 그리고 홀 디스플레이가 있고, 당연히 이 폰을 봤을 때 떠오르는 건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의 아이폰 XS 맥스가 떠올라요. 왜냐면 6.44인치니까 6.5인치의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하는 게 당연할 텐데, 6.5인치의 그 아이폰 XS 맥스와 그다음에 6.44인치의 갤럭시 S10 플러스가 과연 크기 면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네. 둘 다 베젤리스라고 하는데 실제로 누가 더 완벽에 가까운 베젤리스냐라는 거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폰을 일단 나란히 좀 놓고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를 이렇게 놨을 때 이 가로 길이만을 놓고 말씀드릴게요. S10 플러스의 경우는 가로 길이가 74.1mm예요. 그 다음에 아이폰 XS 맥스는 77.4mm입니다. 약 3mm 차이가 나죠. 3mm 차이는 꽤 큰 거예요. 꽤 큰 건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이 세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157.6이고요. 157.5예요. 그러니까 0.1mm 그 갤럭시 S10이 10 플러스가 좀 더 길어요. 그리고 두께는 7.8mm고요. 7.7mm입니다. 네, 살짝 더 갤럭시 S10s Max가 조금 더 두껍죠. 네. 무게는 그래도 198g과 208g이에요. 참고로 198g은 세라믹 컬러에만 그 무게가 좀 더 있는 거예요. 그 기존 S10 플러스는 조금 더 가볍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폰을 놓고 비교를 해보자니 폰 크기는 확실히 아이폰 XS Max가 좀 더 크긴 해요. 예, 그리고 큰 만큼 0.06인치의 화면이 좀 더 아이폰 XS Max가 크다라는 건데요. 누가 더 베젤리스에 완벽하냐라고 물어보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갤럭시 S10s Max가 조금 더 베젤리스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화면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직까지 갤럭시 S10s Max가 잘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화면을 늘린 건 그만큼 화면을 더 많이 보게끔 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A9 프로를 사용해봤던 분들의 그런 의견을 듣고 제가 이제 한번 본 건데요. 크롬으로 한번 둘 다 실행을 해볼게요. 동의하고 계속 얘는 크롬으로 되겠죠? 크롬 건너뛰기 둘 다 네이버로 접속을 좀 해보겠습니다. 둘 다 네이버를 실행을 했는데요. 보면은 잠깐만요. 네이버 첫 화면이죠. 상단 부분이 홀 디스플레이가 채택된 갤럭시 X10 플러스나 그 다음에 그 갤럭시 노트 9이나 화면의 그 비율 자체가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상단에 이 지금 카메라에 있는 부분 라인도 활용을 못하고요. 그 바로 아래도 메뉴 부분이 있어서 활용을 못하잖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되길 바랬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그 각 앱 제작사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삼성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나마 웹서핑을 할 때는 상하단이 좀 길어서 이 상단 부분에 잘리는 게 별로 그렇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동영상은 좀 달라요. 그죠? 네, 동영상은 최대 16대 9의 화면비밖에 없는데 노트 9은 그래도 화면 좌우에 잘리는 게 별로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 S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 잘리는 게 좀 심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나가야 컨텐츠를 빨리 확보를 해야 소비자들이 화면이 커지고 길어지고 홀 디스플레이 채택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애플의 아이폰 XS Max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차차 개선되겠죠. 그리고 홀 디스플레이 외에 갤럭시 XS Max, 갤럭시 XS, 헷갈렸네요. 갤럭시 S10 플러스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이었잖아요. 제가 발음이 꼬이네요. 이게 과연 잘 인식이 되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지문 보이시나요? 네, 지문 인식 표시가 보이는데 이 부분이 좀 작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실제적으로 뭐 그게 크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 아이폰 같은 경우 봐도 그 터치 아이디가 사실 크진 않았어요. 작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인식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네, 두 번 만에 켜졌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만에 되네요. 네, 바로 되네요. 네, 인식 잘 되죠? 네, 인식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얼굴 인식 보안은 그러면 어떻게 잘 될 것이냐. 네, 설정에 생체 인식 및 보안에 들어가서 얼굴 인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인식 한번 해볼까요? 안경 끼고 있고요. 안경 목표 녹화하네요. 자, 등록했고요. 자, 얼굴 인식 보안 잘 되는지는 자, 이 상태에서 보고 자, 바로 풀렸습니다. 신기하죠? 바로 되네요. 네, 바로 됩니다. 다시 볼게요. 잠겨있죠? 그죠? 잠겨있죠? 네, 근데 보면 바로 풀립니다. 네, 상당히 잘 되네요. 와, 신기하다. 사실 이제 페이스 아이디가 이제 탑재된 게 애플 아이폰 XS 맥스와 XS 시리즈잖아요. 근데 인식률이 좋을 땐 되게 좋은데 안 좋을 땐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두 회사의 이 제품들을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은 그냥 개봉기에다가 간단하게 관심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일단 그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센서는 인식률이 아주 좋다. 그리고 얼굴 인식 또한 아주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인식됐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배터리 공유. 예, 무선 배터리 공유가 과연 그럼 얼마나 잘 될 것이냐.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상단 터치바를 보면 여기에 무선 배터리 공유라고 있어요. 이 무선 배터리 공유를 누르면 이게 활성화가 되는 거죠. 무선 배터리 공유, 내 휴대전화 뒷면의 가운데 부분과 다른 디바이스의 뒷면을 서로 맞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갤럭시 노트 9을 갖다가 한번 싹 대보겠습니다. 아, 소리 들리죠? 네, 인식됐습니다. 네, 배터리 충전되는 거예요. 떼볼까요? 소리 안 나죠? 네, 그냥 떨어졌다는 표시예요. 떨어졌다는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됐죠? 네, 그러면 연결 준비돼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배터리가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배터리는 무한정 충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폰, 그러니까 상대방 폰이나 상대방의 뭐 갤럭시 버드나 갤럭시 워치를 충전하기 위해서 내 폰에 배터리를 쓰는 건 좋은데 내 폰이 그러다가 꺼지면 나는 말짱 황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폰의 배터리가 30%가 되면 그 무선 배터리 공유 기능이 해제가 됩니다. 따라서 내 폰을 계속 지켜야겠다라는 게 이 무선 배터리 공유의 핵심입니다. 내 배터리 먼저 지키고 남의 배터리 챙긴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른 스마트폰까지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은 듣기로는 갤럭시 시리즈와 그 다음에 갤럭시의 뭐 이어폰이라든가 그 다음에 워치 이런 것들은 다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아까 LG V40의 카메라보다 갤럭시 S10 플러스의 카메라가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딱 하나예요. 화소 수가 전면은 1000만 듀얼 픽셀이고 그다음 하나는 800만 신도거든요. 근데 그 V40 같은 경우는 800만과 500만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화소수가 높죠. 네. 그리고 조리값도 삼성이 조금 더 좋아요. 네. 여기에 뭐 이미지 센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삼성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삼성의 카메라가 참 좋다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심도 촬영이 가능해요. 이 심도 촬영은 사실 그 삼성은 싫어하는 그리고 온 국민이 싫어하는 화웨이가 라이카하고 카메라 제휴를 하면서 P9인가요? P9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심도 카메라를 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재미를 봤어요. 그런데 삼성이 이제서 이제 그런 기능을 좀 넣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아직 사진 촬영 안 해봤습니다. 이제 개봉했는데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진 촬영해 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만족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인텔리전트 카메라가 있었어요. 원래 그 기능이 있었는데 보다 좀 업그레이드 됐다 하고요. 그리고 HDR 플러스 있잖아요. HDR 플러스 기능을 가지고 동영상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의 퀄리티도 좀 더 높아졌다라는 게 이제 이번 갤럭시 S10 플러스의 특징입니다. 이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언박싱, 개봉기와 함께 특징 몇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후에 이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들은 이제 다양한 기기와의 비교 테스트가 아닐까 합니다. 물론 우선은 갤럭시 S9도 있고 노트 9도 있으니까 그런 갤럭시 그 이전 모델 2018년 모델들하고 한번 비교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경쟁사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과의 비교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XS Max와 갤럭시 S10 플러스가 과연 성능 면에서 누가 더 우위인지 이런 것도 좀 확인해보고 배터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변수라면 얘는 지금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폰이고 아무래도 많이 써왔기 때문에 3개월 써왔기 때문에 벤치마크 점수가 얘가 좀 더 낮아야 정상이 아닐까 해요. 왜냐면 메모리도 좀 더 많이 쓰고 있고 저장 용량도 거의 절반 이상을 써버렸거든요. 그런 면에서 갤럭시 S10 플러스가 확실히 유리하긴 한데 실제로 그렇게 유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는 다음 포스팅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궁금하다 싶은 카메라 기능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배터리 사용 시간이라든지 그리고 벤치마크 성능 테스트 그리고 차차로 이제 그 방수 방진 이런 기능들하고 그 다음에 그 얼굴 인식 기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조금 더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갤럭시 폴드 그 포스팅을 좀 해드리면서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갤럭시 S10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조건이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삼성이 올해 갤럭시 S10 시리즈를 출시를 하면서 갤럭시 S10의 5G 모델을 소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죠. 그리고 갤럭시 폴드도 미국은 LTE 버전인데 우리나라는 5G 버전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올해 5G 모델을 많이 팔아먹겠다라는 얘기예요. LG도 LG V50를 V50을 올해 봄에 MWC에서 이미 공개를 했죠. 원래 V 시리즈는 가을에 나온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걸 2월로 땡겼다. 근데 그 V50, V50, V50이라는 이 모델이 5G 전용 모델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LG 또한 팔아먹겠다. 뭐를? 5G 모델을. 자, LG, 삼성 5G 전용 모델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올해는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는 기존 LTE 모델들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5G 모델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라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KT가 가장 늦게 아마 선언을 했을 거예요. U+하고 SKT하고 이제 KT 했는데 올해 5G 상용화 선언했습니다. 서비스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서비스를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가입자 많이 모아야 되겠죠. 가입자 많이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으느냐? 간단합니다. 홍보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보조금 많이 풀겠죠. LTE 처음 나왔을 때도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략은 똑같아요. 3G의 속도를 줄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LTE의 속도를 확 늘려버리고 데이터도 많이 줬어요. 대신에 요금도 거의 한 2만원 올렸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도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5G 역시 마찬가지예요. 데이터 제공량 확 늘릴 겁니다. 그리고 요금 또한 확 올릴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 2, 3만원은 기본적으로 올릴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무제한 요금제가 5구 요금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거의 6만원 정도 되는 요금제인데 기본적으로 10만원 정도 돼야 무제한 요금제를 쓸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통신 요금이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5G 모델도 가격이 비싸잖아요.
올라간다라는 게 이제 기정사실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건 저희 추측인데 이게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 추측이에요. 왜? 기존에 그래 왔으니까. 따라서 보조금이 적다는 게 지금 S10의 아쉬운 점이 아닐까 해요. 왜냐면 10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S10 플러스 가는 105만 원이 아니라 115만 원이잖아요. 제일 저렴한 게. 이것도 오일이니까 더 비싸겠죠. 그런데 예, 보조금이 10만 원 나온다. 그러면 진짜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면 기본적으로 100만 원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걸 그냥 써야 되느냐? 써야죠. 구입하려면. 그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구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당장 구입할 거라면 사전 예약 기간을 노리는 게 좋다고 보고요. 아니면 그냥 아예 언제나 똑같은 패턴이잖아요. 3개월 후에 가격 폭락. 네, S 시리즈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3개월 지나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요. 얼리어답터라면 사전 예약을 통해서 제조사 사은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제조사 사은품이 갤럭시 버드예요. 네, 좀 아쉽죠. 네, 상당히 아쉬워요. 갤럭시 버드가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별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라리 통신사를 통해서 통신사 그 메이저 3사의 직영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이제 이번에 구입했던 폰사처럼 그냥 판매 업체를 통해서 구입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어쨌든 선택역정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 상품 받을 수 있죠. 거기에 폰사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 이동을 기준으로 갤럭시 버드나 갤럭시 워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증정해요. 그러면 사전 예약 제조사 사은품이 갤럭시 버드라면 폰사에서는 갤럭시 워치를 받으면 되겠죠. 갤럭시 워치, 갤럭시 버드, 갤럭시 S10. 네, 짭짤하죠.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선택하려면 그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갤럭시 폴드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렸던 건 S10 플러스나 아니면 갤럭시 폴드 중에 하나를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상품으로 걸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벤트 진행할 겁니다. 할 거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구독자 일정 수 이상 되면 한 대 드립니다. 지난번 아이폰 XS의 이벤트 할 때, 유튜브 채널 구독 이벤트 할 때 폰 한 대만 드리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격가지로 사은품을 많이 드렸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으로 이벤트는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은품의 내용은 뭐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어폰과 그 다음에 그 폰을 샀으니까 폰과 관련된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벤트를 진행을 할까 하는데 우선은 제가 관련된 그런 제품 소개나 기능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다음 영상에서는 그 케이스가 있는데 상당히 좀 구리잖아요. 좋지 않아요. 제가 이거 한번 껴봤는데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케이스 리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디스플레이 내장 지문인식 기능을 사용하려면 액정 강화 유리를 부착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인식이 안 돼요. 그런데 인식이 유일하게 되는 제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냥 그래 이 폰 그대로 두면 떨어뜨리면 액정 100% 깨지거든요. 100만 원이 넘는데 액정 깨지면 눈물 납니다. 그래서 액정을 보호하려면 강화 유리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강화 유리를 부착했는데 또 지문인식이 안 되면 슬프잖아요. 물론 그나마 다행인 건 S10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 되니까 보면서 되지만 S10이나 S10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S10 에센셜은 측면에 지문인식 버튼이 있어서 그나마 낫지만 S10 같은 경우는 이거 안 되면 보안 인식 기능이 없어요. 비밀번호 맨날 눌러야 되는데 짜증나잖아요. 그럼 뭐하러 S10을 사요? 그렇죠? 의미 없어요. 따라서 지문인식이 되는 그런 강화 유리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관련된 그런 좀 지문인식이 되는 제품들이 나오는 대로 족족 소개해드리고 체험 기회를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이벤트를 좀 마련할까 합니다. 어쨌든 개봉기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S10 플러스를 드리는 채널 구독 이벤트는 곧 진행합니다. 뭐 지금부터 구독 신청해 주셔도 돼요. 어차피 다 포함해서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양식 드리면 그때 거기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아울러 이후에는 다음 영상은
지문식되는 강화 유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